내 이름은 치치지. 곧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중3이다. 장래희망이 변호사라 그 첫걸음으로써 법대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딸 열심히 하네. 정말 장하다니까. 그래도 몸에 무리 안 가게 조심해야 돼. 고마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거야. 부모님도 응원해주셔서 여름방학이 된 지금은 한층 더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치치지, 잠깐 시간 돼? 왜 아빠? 미안한데 아빠랑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 나 좀 이따 학원 가야 되는데. 미안해. 근데 너희 큰아빠가 자꾸 불러대서 치치지 공부해야 돼서 바쁘다고 올해는 못 간다고 했는데도 추석 땐 가족 다 모이는 게 관련이니까 꼭 와야 된다라고 끈질기게 굴지 뭐냐. 그래, 알겠어. 미안해 딸,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아빠 본가로 가게 되었다. 아빠 집안은 제법 유명한 집안이다. 그래서 후계자는 본가, 그 외엔 분가라는 옛날 관습을 중요시한다.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친척 일가가 본가에 다 모이는 게 관례다. 참고로 아빠는 차남이다. 즉 분가 쪽 사람이라는 거다. 본가엔 절대 거역해선 안 된다라는 그 낡은 관행을 아빠는 정말로 싫어했기 때문에 되도록 본가랑은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한다. 아, 진짜 싫다.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거니까 대충 먹고 얼른 돌아오면 되지. 사방님, 동서 어서 와. 치치지도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늦었네. 초밥 벌써 왔어. 얼른 들어와. 이분들이 아빠 형 부부, 큰엄마랑 큰아빠다. 치치지, 키 많이 컸네. 좋은 술이 들어왔는데 너도 마실 거지? 정말 다정하시고 나한테도 잘해주신다. 아빠가 하는 말처럼 본가 사람의 무서운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날 뒤집어지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치치지도 유리처럼 올해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겠구나. 네! 유리는 운동특기자 전형으로 갈 학교가 정해졌어. 그래서 오늘도 동아리 활동하느라 바쁘다더라고. 우와, 축하드려요. 유리 대단하네요. 누굴 닮았는지 운동에 소질이 있다니까. 우리 치치지도 얼마나 똑똑하다고. 커서 변호사 될 거라고 에트라 고등학교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 순간 큰엄마와 큰아빠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아카마츠, 그 말 진짜냐? 에트라고면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잖아. 네! 법대에 가려면 법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 집안에 변호사 한 명 있으면 형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안 돼. 네? 너흰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본가 사람이 본가 사람보다 더 튀려고 해? 제정신이냐? 튀다뇨. 무슨 그런... 치치지가 열심히 하니까 저희도 그걸 응원해주는 것뿐인데. 동서, 그 말 우리 유리가 치치지보다 아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치치지가 좋은 학교 시험 본다는 말을 듣고 유리가 충격받아서 동아리 활동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치치지, 당장 학교 바꿔라. 분가에는 분가에 맞는 위치라는 게 있는 거란다. 무슨... 180도 달라진 큰아빠의 모습에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본가와 분가의 관계를 왜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빠는 술이 다 깼는지 겸연쩍은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잠시만, 밖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가치라. 어머, 왜 이렇게 늦었니? 뭐하다 왔어? 이 사람은 사촌인 카츠라 오빠. 지금은 회사원이라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방금 얘기 어렴풋이 들리던데 치치지가 뭐 어쨌다고? 걔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진학률 좋은 학교에 간단다. 참나, 아카마츠 녀석은 자기 위치를 전혀 모른다니까. 그렇구나. 아카마츠랑 다르게 치치지는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알겠니?
넌 분가 쪽 자식이야. 본가랑은 위치가 달라. 네가 좋은 학교에 가면 유리 체면이 안 서잖니. 그건 분가가 본가에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다. 아, 그래. 유리랑 같은 학교로 가면 어때? 우리 유리는 좀 덜렁댈 때도 있으니까 야무진 치치지가 같은 학교에 가서 좀 돌봐주고 그러면 되겠다. 그럼 제 꿈은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게 분가에서 태어난 사람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이상 치치지가 두각을 나타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네. 맞아. 분가니까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괜찮잖아. 그렇다면 치치지, 우리 집에 가정부로 들어올래? 나 지금 별장에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커서 혼자서 집안일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신부 수업도 되고 본가랑 분가의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 가치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그래. 치치지는 아직 중학생이라고. 오빠의 충격적인 발언에 우리 가족은 아연실색했다. 본가 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죠. 그치 아빠? 그래, 말 잘했다. 역시 우리 집 후계자다워. 자, 그렇게 됐으니까 내일부터 잘 부탁할게. 치치지. 이런 일방적인 본가의 명령으로 나는 가고 싶었던 학교도 포기하고 사촌 오빠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안하다, 치치지. 아빠가 취해서 괜한 말을 하는 바람에. 아니야, 아빠는 잘못 없어. 나 내일부터 카츠라 오빠네서 잘 지내볼게. 치치지. 부모님 앞에선 괜찮은 척했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질 않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난 그냥 꿈을 이루고 싶은 것뿐인데. 나는 슬프고 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저 왔어요.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자, 들어와. 네, 실례합니다. 카츠라 오빠는 어제랑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오느라 고생했어. 멀었지? 짐 들어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다. 쉽게 믿으면 안 된다. 일단 여름방학 동안만 여기 머물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체 어떻게 살게 될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넌 이 방을 쓰면 돼. 네, 방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책상도 침대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저기, 전 여기서 뭐해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저 가정부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오빠는 놀란 얼굴을 한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었다. 어제의 가정부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난 본관이 분관이 하는 그 옛날 사고방식 진짜 싫어하거든. 다 같은 가족이고 친척인데 선을 긋는 느낌이잖아. 누가 위니 아래니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치치지! 아빠, 엄마, 유리! 치치지, 오랜만이야. 아치라, 할 얘기란 게 뭐야? 이번 기회에 본가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빠 생각은 이랬다고 한다. 아무리 아빠랑 오빠가 세게 나간다고 해도 큰아빠랑 큰엄마는 강경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 분가를 아래로 보는 본가 사람을 연기했다고 한다. 오빠네 집에 있으면 내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해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역정내서 미안했다. 원래라면 우리가 치치지를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치치지, 시험 잘 봐. 꼭 합격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칙소리도 못하게. 나도 응원할게. 그렇지? 우리 부모님만 빼고 전부 네 편이야, 치치지. 다 같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야 돼.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의 응원 덕에 나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큰엄마랑 큰아빠도 내가 지망학교를 포기하고 신부 수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찰떡같이 믿었다. 집안일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 아주 기특해. 남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방에 가서 공부해. 본가 사람들한테 감시당하기 쉬운 장기 연휴 땐 카츠라 오빠네 집에 있었고, 그게 아닐 때도 오빠는 내 신부 수업이라고 거짓말하며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카츠라, 너 지금 아카마츠네 집이냐? 응. 치치지한테 요리 연습시키고 있어. 그치?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에 나는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야, 아카마츠, 어떻게 된 거야? 형수, 형, 갑자기 웬일이야? 치치지가 에트라 고등학교에 간다는 게 진짜야? 어디서 그런 말을? 아빠한테 맡기자. 걱정하지 말고. 맞아. 치치지는 에트라고에 갈 거야. 너 왜 자꾸 이래? 미쳤어? 당장 등록 포기해! 하, 절대 그렇게 못해. 이미 등록금도 다 냈어. 입학식도 당장 내일이라고. 맞아요. 신입생 대표가 갑자기 자퇴하는 거야말로 집안 망신 아니겠어요? 신입생 대표? 무슨 분가 자식 주제? 분가가 본가보다 잘 되려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엄마, 아빠, 카츠라, 너도 뭐라고 좀 해. 이제 그만 좀 해, 둘 다. 본관이 분관이 뭐니 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큰 소리 내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는 엄마랑 아빠 행동이 훨씬 더 집안 망신시키는 짓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치만 우린 너희를 생각해서. 난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나중엔 내가 우리 집안 대를 이어갈 거잖아. 그때 내가 당주가 되면 난 본가랑 분가를 구별하지 않을 거야. 친척들끼리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할 거라고. 카츠라. 그 후 큰아빠와 큰엄마는 카츠라 오빠한테 호되게 혼났다고 한다. 아들한테 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치치지, 정말 미안하다. 합격 축하해. 열심히 했구나. 큰엄마, 큰아빠는 바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입학을 축하해 주었다. 그날 이후 큰엄마랑 큰아빠는 본가와 분가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설날이나 추석 때 말고도 친척들끼리 모여 노는 시간도 늘어났다. 잘됐다, 찌찌찌. 응원할게. 나는 지금 지망했던 학교에 다니며 변호사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꿈을 응원해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이다. 이름은 카린,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 그리고 한 살 많은 오빠랑 같이 살고 있다. 다녀왔습니다. 진짜 왜 자꾸 이래? 오빠. 우리 동생 어서 와라. 어서 오고 자시고. 왜 또 신발 막 벗어났어? 지저분해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 전에도 흙투성이 된 신발로 내 신발 밟아놓곤 조심 좀 하란 말이야. 그래. 오, 드디어 보스전이다.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오빠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알바만 하면서 대충 살고 있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거나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오빠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공부도 취준도 안 하고 적당히 놀고만 있어서 문제인 거다. 으악! 오빠, 이제 학생도 아닌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집에 생활비 보탤 정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돈이야 뭐 나 고딩 때도 안 보탰는데. 괜찮아. 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오빠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 이렇게 이해해보려고 해도 매일 실실거리기만 해서 답이 안 나왔다. 에헤. 부모님이 딱히 문제 삼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아빠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려나?
난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릴 것 같진 않은데.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나랑 오빠는 성격이 정반대였다. 빨리 방학 숙제 다 끝내야지. 나는 항상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했었고. 나 곤충 채집하러 갔다 올게. 어? 너 숙제는? 나중에 할 거야. 오빠는 세상 일은 어떻게든 된다 라는 모토였기 때문에 가치관이 안 맞았다. 그래도 정말 조금이었지만 저렇게 걱정 없으면 인생이 좀 편하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지만 가린! 이것 봐라. 나 5과목 전부 낙제점이다. 어떠냐? 오빠 멋지지? 가린!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또 다른 여자네. 가린! 이거 선배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 침대 밑엔 다 안 들어가더라고. 네 책장에 좀 꺼져! 역시 오빠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못 됐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오빠를 안 좋아하게 됐다. 난 절대 오빠 같은 인간은 안 돼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데 취직해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릴 거야. 야, 가린! 뭐야? 저녁밥 엄마가 갖다 주래. 또 공부하고 있냐? 넌 옛날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곧 수능이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대학에 붙든 떨어지든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내가 오빠 같은 줄 알아? 나는 오빠같이 쓸데없는 인간은 안 되고 싶단 말이야. 이런... 이 말은 좀... 그래? 뭐 그렇긴 하겠다.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떡하지? 방금 그 말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나는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때 오빠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말에 상처받았을 거다. 게다가 내가 오빠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로 하면 너무 잔혹한 단어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안 되겠어. 빨리 사과하러 가자. 오빠. 자네. 사과는 내일 해야겠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오빠는 엄마, 오빠는? 글쎄, 잠깐 나갔다 온다던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었다. 나중에서야 집에 들어와도 아카마츠, 밥은? 밖에서 먹고 와서 괜찮아. 가족들한테 얼굴을 잘 안 비치고 바로 자버렸다. 그러다 보니 나도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 설마 나한테 화났나? 하지만 나는 수능이 코앞이어서 더욱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결국 대학 합격 후에도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졸업식 날을 맞이했다. 아직도 오빠한테 사과를 못했네. 내 잘못이긴 하지만 이런 꽁기한 기분으로 졸업하게 되다니. 톡으로 사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가린, 슬슬 안 나가면 늦어. 빨리 가야겠다. 졸업식. 드디어 졸업이네.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난다. 그나저나 너희 장갑은 잘 챙겨왔어? 응, 당연하지. 나도 당연히. 너 왜 그래? 어라? 없어. 어떡하지? 장갑 집에 두고 왔나 봐. 맞다. 아침에 다른 생각하느라 책상 위에 두고 깜빡했어. 우리 학교는 졸업식 날 3학년 학생 모두가 흰 장갑을 끼는 게 전통이다. 그건 졸업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뭐? 장갑을 놓고 왔다고? 응, 그런 것 같아. 어머, 웬일이야. 한 번도 이런 적 없는 애가. 왜 하필 오늘? 미안. 아무튼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알겠어.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난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정말? 너 혼자 맨손이면 눈에 띌 텐데. 그래, 그럼 그냥 우리 다 같이 장갑 없이 갈래? 오, 좋아. 난 상관없어. 아니야. 나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망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이걸 기대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너희는 장갑 끼고 가. 카린. 이렇게 나는 혼자 맨손으로 졸업식에 참석할 각오까지 했다. 그나저나 엄마 말대로 왜 하필 오늘 까먹은 거지? 나 진짜 바보 같다. 10시 반에 체육관 앞으로 이동할게. 시간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안 되겠지. 15분밖에 안 남았고 차로 갔다 와도 왕복 20분은 걸리니까 길도 너무 멀고. 얘들아, 저기 좀 봐. 응? 누가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진짜네? 자전거? 지각생이 있나? 오빠? 카린!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왜냐니 당연히 이거 주러 왔지. 빨리 가져가. 나도 이제 다리가. 알겠어, 잠시만. 오빠 덕분에 난 무사히 장갑을 받아 다른 친구들처럼 장갑을 끼고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오빠가 이걸 가져다 줄 줄이야. 카린, 좋은 오빠 뒀네. 맞아, 너 되게 아끼는 것 같더라. 저기 있다. 카린. 엄마, 아빠,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유, 그러니까. 야, 아카마치가 쉬는 날이라 살았네. 아까 아빠가 너희 오빠한테 전화해서 바로 장갑 좀 갖고 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녀석이 버스로 가면 늦을 것 같으니까 자전거로 갈게 라고 하더라고. 으악! 근데 타이어에 바람 빠져 있어서 제법 힘들었을 거야. 맞아, 이 주변엔 언덕도 많고 자전거도 그냥 쇼핑용 자전거라. 그러니까 내일 근육통으로 고생 좀 하겠구먼. 아빠, 오빠는 어딨어? 저기서 애들한테 사인 요청 받고 있던데? 뭐? 아까 완전 멋있으셨어요. 기념으로 사인 좀 해주세요. 저도요, 감동받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럼 그럴까나? 아니, 왜? 오빠, 카린. 안 늦어서 다행이었지? 저 진짜 고마워. 나 아니야, 뭘 그런 걸로. 대신 이 오빠를 공짜로 부려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줘야 된다. 오빠 화 안 났어? 왜? 내가 전에 오빠한테 심한 말 했었잖아. 진짜 미안했어. 계속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 딱히 틀린 말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옛날 일을 왜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냐? 근데 나도 그날 이후로 정신이 좀 들더라. 그래도 오빠인데 동생한테 쓸데없는 존재이긴 싫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바 시작했어. 지금은 라멘집 알바해. 돈보단 밥 먹고 오는 게 목적이지만. 그랬구나. 집에서 밥을 안 먹던 이유가 그거였어. 그리고 나도 네 덕분에 하고 싶은 일 찾았으니까 괜찮아? 마침 그 라멘집에서 정직원을 모집한 데서 봄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뭐? 진짜? 응. 놀래켜 주려고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네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넌 옛날부터 매사에 너무 진지하다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오빠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잘 봐두라고. 다시는 쓸데없는 인간이란 소리 못하게 해줄 거니까. 오빠, 아니야. 오빤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이렇게 난 무사히 오빠랑 화해했다.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고지식했는지,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오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 본받아야 할 쪽은 나였던 것 같아. 그래, 넌 생각이 좀 지나치게 많긴 해. 조금은 막 사는 게 더 재밌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 그러네. 앞으론 오빠를 존경하게 될 것 같다. 오빠 덕분에 내 부족한 점도 깨달았고 졸업식도 잘 끝냈으니까. 다녀왔습니다. 오빠, 어서 와. 그래, 동생아. 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 얼른 씻어야지. 내 신발이 쏘리. 어제 산 건데 진짜 죽을래. 이제 신발은 다 신발장에 넣어놓기로 했다. 내 이름은 아카마츠.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다. 배고프다. 알바비가 들어오기 전이라 내 주머니 사정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빈곤했다. 하루에 2장 먹는다고 치면 4일에 90엔. 어? 신입생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신입생 모집? 하긴 그럴 때지. 요샌 신입생 환영회가 많으니까 뭐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신입생인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그런 생각을 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이건 주말이고 이 동아리엔 아는 애가 있는데. 응? 어떤 벽보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난잡하게도 만들어놨네. 신입생 한정 무료 파티, 뷔페 무한리필, 다들 한껏 꾸미고 모여라? 우와, 되게 수상하다. 번화가에 있는 유명한 빌딩에서 열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사. 어떻게 봐도 너무너무 미심쩍었다. 이런 이상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무료, 무한리필이라. 좋아, 가보자! 배가 너무 고팠던 나는 뷔페, 무료, 무한리필이라는 말에 꽂혀 공짜로 밥을 먹을 목적으로 신입생인 척 행사장에 잠입하기로 했다. 진짜 와버렸네. 다들 뷔페, 무한리필이라는 말에 혹한 건지 행사장 근처에는 신입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제법 모여 있었다. 저기서 접수하는구나. 참가하시는 거죠? 아, 네. 들어가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있었고 의외로 보안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경비를 삼엄하게 하다니 혹시 무슨 유명한 행사인가? 연예인도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제발 들키지 마라. 저쪽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다행이다. 안 들켰어. 우와, 안에는 미러볼이 돌고 있었고 간이 DJ 부스가 있었다. 왠지 저렴해 보이는 행사장이었다. 그래도 신입생 환영 이벤트 치고는 호화로운 편이었다. 제법 준비 좀 했나 보네. 우와, 먹을 거다, 먹을 거. 내 목적이었던 뷔페도 잘 차려져 있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요 며칠간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텐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들이었다. 일주일 만에 먹는 고기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3학년인 내가 신입생들 파티에 섞여 들어왔다는 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뒤쪽에 숨어 급하게 배를 채웠다. 그나저나 분위기가 싸하네.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처럼 뷔페가 목적이었는지 행사장 분위기는 묘하게 싸했다. 괜히 쫄았네. 더 가져와야지. 몇십 분 뒤.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가볼까? 안 들키게 조용히 조심. 뭐야? 아직 못 가. 아니 왜?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 아, 네. 뭐냐고? 무서워.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지금은 못 나가. 왜요?
주변을 보니 다른 애들도 똑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하고 있었다. 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호화로운 신입생 환영회인 척하면서 사실은 상상도 못할 무서운 사건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닐까 싶어 갑자기 불안해졌다. 저기 지금은 여기서 못 나간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쪽도? 아, 네, 맞아요. 그쪽도 그래요? 저도 방금 저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저지당했어요. 그랬군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왜 못 나가?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은 딱 봐도 신입생인 것 같은 어른스러운 인상의 남학생이었다. 왜 저러는 거지? 들어오는 건 쉬운데 나갈 수는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혹시 무슨 위험한 행사는 아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한 행사라. 다단계다 사이비 같은 거요? 에이, 설마요. 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우주의 물건 안 사면 집에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돼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우리의 상상력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 사람들 몰래 도망쳐 나갈 순 없는 걸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느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소식이 다 퍼졌는지 행사장 안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뭔데? 왜 이래? 왜 못 나가는 거야? 다들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역시 경찰에 신고를. 예! 젊은 친구들 분위기 좋은데. 와! 누구세요? 재밌게 즐기고 있나? 이야, 둘 다 너무 잘생겼구만. 누구? 헤이, 신입생 환영회에 온 걸 환영한다. 너희 고향이 어디야? 여긴 왜 왔니? 이 사람 좀 이상해. 오늘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밖에 없구만. 아저씨는 우리의 반응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해댔다. 아까 걘 괜찮지 않네. 안 그래도 얌전하게 생겼는데 이런 분위기엔 익숙하지 않겠지. 고향이 어디야? 혼자서라도 도망칠까 했지만 차마 저 애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다. 지금이다! 야, 뛰어! 이거 너... 예! 부탁한다. 대충 분위기 좀 맞춰줘. 네? 예? 아니, 뭐 하는 건데요? 텐션 좋고! 너도 재밌지? 우와! 저 올라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도쿄는 진짜 멋있는 곳이네요. 에? 그런데 아까 그 애는 갑자기 밝아진 표정으로 아저씨의 질문에 답해주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그런 그 애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온몸으로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파티는 어때? 즐거워? 옆에 친구도 즐기고 있니? 아, 저요? 분위기에 맞춰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진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래도 뭐 하는 수밖에 없겠어. 난 오늘 나이를 속이고 공짜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냐? 완전 재밌게 놀고 있죠? 얘랑도 방금 알게 됐는데 벌써 친구가 됐다니까요. 맞아요. 이런 멋진 파티 열어주셔서 완전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뭐야? 이렇게 유명한 빌딩에서 열리는 행사여 너희는 정말 행운아들이라고. 헤이 요! 옆에 친구들도 신나서 춤추고 난리가 났구만. 신나서 춤을 춰? 실제로는 신난 사람도 춤을 추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잘 보니 참가자들을 막았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연신 머리를 숙이며 제발 춤 좀 춰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DJ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이 싸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을 뿐이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렴.
눈앞에 있는 아저씨는 우리한테 잔뜩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보냈다.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까지 맞춰주는 수밖에 없겠군. 에라 모르겠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See you! 다음 주 봐요. 방송?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래. 이제 설명해 줄게. 사건의 진상은 이랬다. 우선 이 아저씨는 라디오 DJ인 히이라기님. 이 수상한 파티는 지방 라디오에 나가는 중계 방송이었다. 그런데 어제 네? 중지요? 그럴 수가. 방송이 당장 내일인데요? 원래 취재하려고 했던 행사가 갑자기 중지된 것이다. 어떡하지? 이미 1시간이나 잡혀있는데. 옛날 거 재방송은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스폰서한테 할 말이. 도쿄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신입생 환영 파티를 중계하기로 했었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행사를요! 결국 그 사람들은 행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라디오는 TV처럼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음악과 목소리만으로 대충 얼버무리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무튼 그래서 신입생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벽보에 온갖 좋은 문구를 다 써놨지만 주변 학교엔 다 붙이고 와! 신입생 같은 애들한테도 나눠주고! 번화가 유명 빌딩의 행사장을 빌린 시점에서 예산이 오버돼 식사나 인테리어에 쓸 돈이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미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떻게 되든 방송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진 학생들 돌려보내지 마.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면 조작인 게 티날 테니까. 이게 망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였거든. 저기 FM 에트라에서 심야 방송하시는 히이라기님 맞으시죠? 날 알아? 네, 저 에트라시에서 왔거든요. 수능 공부할 때 틈틈이 히이라기님 방송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듣고 왠지 나디금 목소리다 싶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것도 방송이 아닐까 해서. 눈치 되게 빠르네. 뭐 아무튼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신입생의 기지와 내 빠른 판단 덕에 중계는 잘 마무리되었다. 그제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우리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죄송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었대. 그래도 공짜밥 먹었으니까 됐지 뭐. 학생 잠깐만. 네? 아까 고마웠어.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가져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신입생 아니지? 들켰나요? 죄송해요. 사실 뷔페 먹으려고 온 거였는데. 괜찮아. 네 덕분에 방송도 잘 끝났으니까. 우리 라디오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기회되면 한번 들어봐. 아직은 지방 방송이지만 언젠간 전국에서 방송하게 될 거라고. 네. 그럼 이만 오늘 고마웠다. 이것이 내 대학 시절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행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절실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수고했어. 너도 수고. 안녕하세요. 퍼스널리티의 히이라기입니다. 오늘 밤도 잘 부탁드립니다. 난 지금 사회인이 되었고 그 히이라기님은 아주 유명한 라디오 DJ가 되었다. 자, 처음으로 들려드릴 신청곡은 맞아요. 그랬더니 오늘도 텐션 좋으시네. 그날 밤에 받았던 히이라기님의 명함은 이제 내 보물이다. 그땐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지만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겠지. 그 행사에서 만났던 후배랑은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 여보세요? 크로키? 선배, 어쩐 일이에요? 아니, 지금 히이라기님 방송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볼래? 뭔가 그때 얘기하고 싶어졌어. 좋아요. 히이라기님 목소리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 맨날 보던 데서 보자. 다음 사연은 히이라기님의 라디오를 들으며 퇴근하는 게 요새 내 일과다. 내 이름은 토쿠사.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아카마츠 패스! 받아! 오케이! 시합 종료! 수고했어 토쿠사. 역시 넌 우리 팀 득점왕이라니까. 뭐야? 당시에 난 농구부였고 나름대로 학교도 꽤 재밌게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나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났네. 응? 저 아주머니 애가 있는데 폰만 보고 계시잖아. 지도를 보고 있는 건가? 그냥 잠깐 멈춰서 보지. 애도 있는데 위험하게. 그리고는 뭐지? 뭘 저렇게 두리번거려? 치치지 건너. 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건너게 한다고? 차라도 오면 어쩌라고? 트럭이 큰일 났다. 애가 치이겠어. 조심해! 이런, 학생이 차에 치였어. 구급차 불러. 토쿠사. 정신을 차렸더니 나는 병원에 있었다. 토쿠사,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아빠. 얘는 정말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야? 아무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 후 병원에 실려와 반나절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 같다. 그 애는? 그 여자애는 무사해? 다친 데도 없었대. 그렇구나. 다행이다. 두 번 다신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래도 네가 그의 목숨을 구해줬구나. 잘했다 우리 아들. 넌 영웅이야. 하지만 그 모녀는 내가 병원에 실려온 뒤에 어딘가로 사라져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치만 난 그 애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다. 구해내서 다행이야. 근데 토쿠사, 슬픈 얘기지만 당분간 다리에 후유증이 있을 거라 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뭐? 정말 안타깝지만 중학교 다닐 동안은 치료에만 전념하자. 그럴 수가. 나는 여자애를 구한 대신 사고 후유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내 학교 생활의 낙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 낙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알겠어. 후유증이 있어도 걷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다시 운동할 수 있게 얼른 나을 거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무튼 그 애도 무사하다니까. 이제 내 다리만 나으면 돼. 밥 잘 먹어야 빨리 나아요. 네! 하지만 사고가 나고 며칠 뒤 나는 그 사고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근데 있잖아, 나 쳤던 트럭 기사는 어떻게 됐대? 당연히 경찰에 잡혀갔어. 블랙 기업에서 근무했는지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일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운전기사랑 운송회사 양측에서 치료비를 받게 됐어. 그렇구나. 짐 정리되면 사과하러 오겠대. 전에 어머,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다고 들었는데 다행이야.
이제 신호등 없는 데서 건너면 안 돼. 알겠니? 아, 네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 됐고, 당신들 말이야. 그 운전기사한테 치료비 받았지? 네? 그거 전부 내놔! 아니,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돼? 원래라면 얘가 치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치료비도 내가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우리는 귀를 의심했다.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왜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난리야? 네가 아니라 얘가 치였으면 위자료 명목으로 더 뜯어낼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지금 무슨... 애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어쩌라고? 당신들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처음부터 얘가 치려고 했던 건데 저 자식이 방해하는 바람에 돈도 못 받고 시간만 버렸다고. 알아들었으면 빨리 돈 내놔. 급하게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당장 줘, 빨리! 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아주머니 옆에서 소리도 못 내고 무표정인 채로 울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봐버렸다. 여자의 몸에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했다. 당신 진짜 엄마 맞아요? 그거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인 건 모릅니까? 아, 시끄럽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빨리! 꼬마야, 이리 와. 그 사람이랑 있으면 큰일 나. 넌 뭐야? 수작 부리지 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젠 괜찮아. 난 너희 엄마 같은 짓은 안 해. 자, 이리 와. 아, 됐어. 난 돈만 받고 가면 되니까 빨리. 어디가? 너 뭐 하는 거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죄송해요. 야, 너 이리 안 와. 아까 하신 말씀들 다 학대로 신고 가능해요. 이 애는 못 보냅니다. 뭔 소리야? 그 애는 내 애라고. 애를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맘이지. 아니요. 어머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곧 경찰도 올 거예요. 눈앞에 있는 범죄자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고요. 뭐? 가만히 있어. 아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미쳤어? 너라고! 그 후 그 아주머니는 학대 사실을 전부 시인 및 자백했고 여자아이는 무사히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리고 자해공갈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들이 적발되어 그대로 교도소로 들어갔다. 경찰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미혼모였고 빚도 많았다고 한다. 그 애가 어떤 시설로 갔는지는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 수십 년 뒤 현재 나는 회사원이 되었고 결혼을 해 곧 하나이의 아빠가 된다. 그땐 정말 그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니까. 그나저나 그 상황에서 대처 잘했네. 나도 꽤 필사적이었거든. 무조건 쟤를 엄마한테서 떼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친엄마가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깜짝 놀랐다니까. 엄마랑 아빠는 널 평생 아껴줄게. 왔나보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투쿠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치치지 남자친구인 쿠로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춥죠? 얼른 들어와요. 그 후 얼마간 그 여자의 행방은 알지 못했지만 사회인이 되고 몇 년 뒤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애를 다시 만났다. 저기 혹시 투쿠사님 아니세요? 네? 그때 우연한 재회를 계기로 나랑 치치지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못 하셨다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래도 괜찮아. 재활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뛸 수 있게 됐거든. 고등학교 가선 또 동아리 활동하기도 했고. 정말요? 다행이네요.
계속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토쿠사님이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죽었거나 아직도 계속 학대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애였는데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와 오늘은 츠츠지 남친까지 소개받게 되었다. 사실 츠츠지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쿠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나한테 인사를? 네, 전 이제 엄마랑 연락도 끊어졌고 다른 가족도 없어요. 그치만 토쿠사님한텐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토쿠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 너무 감사한 친오빠 같은 분이니까요. 츠츠지. 고마워, 츠츠지. 쿠로키씨, 츠츠지를 잘 부탁해요. 행복하게 해줘요. 네! 그렇게 넷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결혼식엔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초대해준다고 했다. 당시엔 운동을 못하게 됐다는 것과 친딸한테 그런 짓을 하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츠츠지는 지금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그때 손을 내밀어주길 잘했다. 아마 저 웃음을 볼 때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내 이름은 쿠로키. 운송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오늘은 차도 별로 안 막혀서 괜찮네. 이제 좀 쉬어야겠다. 히이라기님? 웬일로 전화를 하셨지? 여보세요? 히이라기님, 어쩐 일이세요? 아, 쿠로키. 오랜만이다. 이 사람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전무인 히이라기님. 좀 미스터리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꽤 잘해주셨었다. 갑자기 왜 전화를... 아니, 그게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너 지금 일하는 곳 자율근무제지? 월요일에 시간 비어? 네, 그렇긴 한데요. 혹시 시간 되면 월요일에 일 하나만 맡아줄 수 있을까? 승합차로 상자 몇 개 옮기는 단순한 일이야. 상자 몇 개요? 그걸 에트라시까지 배달해주면 되는데. 네? 에트라시요? 에트라시는 여기서 300km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다. 고속도로를 타도 편도로 5시간은 걸린다. 거기까지 대체 뭘... 그런 게 좀 있어서 원래는 아자미 씨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지 뭐야. 아자미 씨는 전 직장의 동료 기사다. 이 사람도 좀 독특한데 아무튼 돈에 꽤나 집착하는 타입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히이라기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의뢰를 받아주었던 건 늘 그분이었던 것 같다. 제발. 정말 아자미 씨가 못 간다고 해서 나한테까지 연락을 한 건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특별히 부탁하는 거야. 일당으로 5만엔 줄 테니까. 5만엔이요? 꽤나 파격적인 금액이네. 너 얼마 뒤에 결혼하지? 그럼 돈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겠어? 어때? 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할게요. 하겠습니다. 꼭 시켜주세요. 다행이다. 잘 부탁할게. 좋았어. 이렇게 나는 300km 떨어진 도시까지 짐을 운반해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난 전혀 몰랐다.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월요일. 쿠로키, 오랜만이다. 이야, 갑작스럽게 미안해.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퇴사했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자넨 이걸 쓰면 돼. 하이패스 카드도 있어. 근데 히이라기님, 응? 그 상자 안엔 뭐가 들어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려나? 네? 위험한 거요? 농담! 깨지기 쉬운 거란 뜻이었어.
그런 거였군요. 참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원래 열어봤다가 문제 생기면 해결 못 해주니까. 네. 자, 그럼 에트라 씨까지 잘 부탁한다. 조심히 잘 배송해야 돼. 결국 뭐가 들었는지 못 들었네. 몰래 열어봤다가 문제 생기면 해결 못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 신경 쓰여 죽겠네. 안녕, 웬일이야? 오늘 근무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뭐야? 엄청 수상하잖아. 뭐 예를 들면 먹을 건지 기계인지 뭔지 하는 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깨지기 쉬워서 위험한 거라고만 했어. 근데 심지어 열어봤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진다라고 하더라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있지. 저기 자기야, 그거 혹시 진짜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다니 어떤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약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면 다 이해되지 않아? 안 가르쳐준 것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 히이락이라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설마. 사람 이름 몰라. 어쩌면 뒷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아잠이라는 사람도 그런 건 줄 알고 옮겨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일당이 5만 원이나 되겠어. 이미 퇴사한 자기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도 수상해. 그러네.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나 지금 마약 운반상 된 거야?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들었든 이제 소용없고 자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열어보지 마. 그냥 옮겨주기만 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옮겨주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설마 진짜로? 그런 생각까진 못 해봤는데. 열어봤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진다. 그 말이 설마 이런 뜻이었나? 히이라기님은 좋은 분이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을 때도 있다. 이 쿠키 선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안 드세요?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라고 했으면서 쿠키 잘 드시네요. 나 단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을 번복한 적도 많았고, 아자미 씨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좀 무모한 면이 있다. 제가 왜 츠바키 씨보다 월급이 적죠? 왜죠? 츠바키 씨가 담당하는 코스가 더 거리가 머니까. 그럼 저도 그 코스로 갈래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차에 싣고 가고 있다. 그 내용물이 뭐든 난 이걸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시간 뒤. 드디어 에트라시다.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히이라기님을 믿자. 내가 배송하는 건 그냥 평범한 물건이야. 도착했다. 괜찮아. 수취인을 만나보면 의심이 풀릴 거야. 전해주기만 하면 일은 끝나. 난 바로 가면 돼. 우와! 왔나? 어이, 이쪽으로. 이런. 진짜 이상한 물건 맞나봐. 망했다. 웰컴 투 헤븐. 큰일 나겠. 아카마츠, 조심해. 아니 이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해? 물건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됐고 빨리 문이나 열어. 네. 그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주었고 가져온 짐을 차 밖으로 꺼냈다. 야, 고생했어 형씨. 제가 저러는 건 이해 좀 해줘. 안에 든 게 망가질까봐 엄청 예민하거든. 네, 그럼요. 뜯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드디어 안을 보는 건가? 조폭의 부하 같은 남자는 그 자리에서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왜? 좋아, 오케이, 괜찮네. 다행이네요. 근데 형씨, 제법 일 잘하는데? 네?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단 참이었거든. 혹시 잠깐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 맨입으로 하는 말은 아니야. 보수는 넉넉히 챙겨주지. 어때? 할래? 할 거지? 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나는 차마 거절할 용기가 안 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못 듣고 그 사람들의 차로 연행되듯 끌려갔다. 아버지, 어머니 악하네. 미안해. 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짓을 하는 걸지도 몰라. 그리고 그쪽도 볼래?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 아니요, 전... 에이, 그러지 말고. 보면 너무 놀라서 기절할걸? 하지마, 제발. 하지만 결국 난 상자 안에 든 것을 보게 되었다. 안 돼, 보기 싫어. 누가 나 좀 살려줘. 이거야? 뭐야, 시끄럽게?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바로 저기 좀 봐. 엄청 큰 인형 방식이야. 그러네. 너무 예쁘다. 엄마, 사진 찍어줘. 유리도. 그래, 알았어. 야, 그쪽이 잘 가져와줘서 진짜 다행이라니까. 고생했어, 영씨. 자, 일당. 감사합니다. 그렇다, 내가 가져온 것. 그것은 바로 저 인형 재단에 올릴 비품들이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 무섭게 생긴 분들은 쇼핑센터 직원들이었는지. 갈게요. 야, 나한테 축제 장식품 세팅을 도와달라고 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인생 끝나는 줄 알았네. 잘 됐네요. 그나저나 역시 히일하기 싫으니까 아주 섬세해. 그러니까요, 다 깔끔하게 자랐네요. 근데 히이라기님이 왜 이런 인형들을 갖고 있었는진 지금도 수수께끼다. 시간이 벌써 제법 됐구먼. 형씨, 내일은 일 쉬지? 일당이랑 별개로 숙박비도 줄 테니까 근처에 있는 온천에서 하룻밤 자고 가. 아까 화내서 미안했어. 천천히 쉬다 가라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무서운 얼굴과는 반대로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었다. 이렇게 난 추천받은 숙소로 와 온천에서 피로를 푼 뒤 다음날 무사히 집으로 갔다. 극락이다, 극락. 다음날. 쿠로키 고생했다. 타치바나 씨한테서 들었어. 그쪽 일까지 도와주고 왔다며? 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히이라기님, 왜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 들어서 얼마나 쫄았는지 아세요? 역시 그랬어? 아니, 너 일은 열심히 하지만 좀 소심한 면이 있잖아.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수상한 물건인 척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설마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맞아. 다른 직원들이 거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안, 그렇게까지 겁먹었을 줄은 몰랐네. 하긴 그 두 사람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 경찰에 체포되면 어쩌나, 살해당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이, 그래 미안해. 어차피 어점미 씨가 알면 아주 분통해할 테니까 당분간은 너한테 일을 맡길 수도 없을 거야. 내일이었는데. 그 후 히이라기님은 겁줘서 미안하다며 초밥을 사주셨다. 난 마음속으로 두 번 다신 이분의 이상한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많이 먹어.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 내가 잘 속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인상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냉정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이러쿵 저러쿵. 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괜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아니야, 처음부터 제대로 안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나저나 이 돈은 어디다 쓰지? 나 가방 갖고 싶은데. 가방. 알겠어. 뭐야? 농담이야, 농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뭐? 앞날이 걱정되는 크로키였다.